그러면 이제 테두리랑 정렬해 줄 거예요. 자, 위에 B부터 FE까지 블럭을 잡고 블럭 잡았어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준 납품 보통 조음 있는 게 셀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제목 1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글씨도 커지고 테두리 밑줄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사부터 C13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E사부터 F13까지 블럭을 잡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사부터 C사까지 블럭을 잡고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줄게요. 자, E사부터 F사까지 블럭을 잡고 역시 채울기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주세요. 요객 채우기색 글꼴에 그래도 여러 번 하니까 선생님 이제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겠죠. 요거 깡통이 채우기색. 요거 깡통이 닷점자 옆에 있는 거. 됐나요? 자, 그 마지막으로 D열의 열너비를 좁힐 거라 D랑 E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줍니다. 자, if는 조건에 참과 거짓 값을 원하는 값으로 표시하는 함수예요. 함수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엄청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 if 함수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 함수예요.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자동 함수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한 가지였습니다. 범위. 썸이라는 함수도 역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범위 하나만 들어갔죠. 그래서 계산할 셀만. 근데 이 if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3가지나 돼요.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참에 표시하고 싶은 값. 세 번째, 거짓에 표시하고 싶은 값.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시험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을 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뭐가? 시험 점수가. 그래서 조건의 식을 쓰면 시험 점수 크거나 같다 80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참에는 뭐라고? 만약에 80점이 넘었어, 이 시험 점수가. 그럼 뭐라고? 합격을. 자, 그리고 거짓값은 뭐라고? 불합격을.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식을 쓰고 그 조건의 참과 거짓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너무 재밌는 함수죠?
자, 이 함수를 풀려면 문제는 조건이 뭔지를, 그리고 조건이 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필기하시느라 바쁘시죠? 좀 더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사진이라도 찍으시든가. 다행이네요. 저 좀 더 설명해도 될까요? 자, 조건식을 쓰려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이야, 미만, 초과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키보드에는 선생님 크다, 작다, 같다는 있는데 크거나 같다랑 작거나 같다가 없습니다. 우리 크거나 같다 요렇게 쓰시잖아요. 요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비교식을 쓸 때는 크다 같다를 같이 쓰면 그게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요거 무슨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요? 요게 크다예요. 왼쪽으로 이쁘러져 있는 게.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초과라고 합니다. 5명 초과예요. 그러면 5명까지일까요? 5명부터 안 되는 걸까요? 5명을 포함하지 않고 까지 아니야. 6명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5명 초과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라고 쓰면 몇 명까지 초과할 수 있어? 4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초과면. 5명 초과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거야. 5명부터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말 많았잖아. 뉴스에 났었어요. 이거 초과를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 이하를 더 많이 쓰거든.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크다랑 같다를 같이 쓰면 이게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다른 말로 이게 이상이에요. 5명 이상까지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5명까지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입이 왼쪽으로 벌어진 요 아이는 뭘까요? 작겠죠. 그렇죠.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 뭐죠? 이하가 됩니다. 5명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5명 포함, 미포함? 포함. 5명 이하까지 가능해요. 포함. 네. 헷갈리죠? 엄청 산수 시간이다. 자, 그럼 요거는 작다겠죠, 당연히?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미만. 5명 미만부터 5명 미만까지예요. 그러면 5명 포함, 미포함? 미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지 않다 하나다. 같지 않다 우리 이렇게 쓰죠. 키보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작다랑 크다를 마주 보겠으면 이게 같지 않다가 됩니다. 산수 시간이에요. 자, 요 비교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조건식 있죠. 그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선물에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는 IT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여행 상품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분발이라고 쓸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문제의 조건이 뭔가요? IT 점수가 400점 이상이죠. 자, 그럼 이거 식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IT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때 IT 점수의 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C5에서부터 C13까지죠. 이때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없어요. 조건 식을 쓸 때는 하나당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 점수 가지고 하나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E5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E5에다가는 류경우님의 IT 점수가 40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류경우님의 IT 점수가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류경리 IT 점수는 CO죠. 그래서 조건식을 다시 풀어서 쓰면 CO보다 크거나 같다 400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참이면 뭐라고 표시했으면 좋겠대요. 여행 상품권. 그리고 거짓이면 분발. 자, 엑셀을 할 때 선생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니. 식을 쓸 때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산식만 세우는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이거 400점이 여행상품권인데 그냥 여행상품권 내가 손으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은 이게 표가 양이 적어서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거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는. 그래서 처음 셀을 하나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수 있게 식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오에다가 지금 다음 계획 세운 것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오에 클릭하고 는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동함수가 아니어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if를 씁니다. 지금 저 대문자로 쓴 거 보이죠, 선생님?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네, if 영어로 쓰시면 돼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아까 조건식인데, if를 불러야지. 죄송합니다. 자, 여기 if 쓰면 아래쪽에 if error, if나, na 나오죠? 요거의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가로가 써져요, 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3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조건,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얘를 일일이 쭉 이어서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초보자기 때문에 기기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왼쪽 위에 보면은 수식 입력줄 앞에 fx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 함수 인수란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여기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식을 쓰는 셀입니다. 이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류경호님의 점수를 불러올 건데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C5에. 그래서 이 C5를 쓰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C5가 써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400점. 네. 크거나 같다 400을 씁니다. 이건 손으로 쓰셔요.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true에다가 참값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 참에다가 뭐라고 썼으면 좋겠대요. 여행 상품권을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행 상품권을 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거짓값에다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옆에 쌍따옴표가 붙어요. 그죠? 자, 원래는 정석대로 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여행 상품권은 내가 입력한 글자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는 양옆에다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함수인지 아니면 글자인지를 구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false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분발. 자, 근데 이게 쌍따옴표 위에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한글로 쓰면 얘가 함수는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분발만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생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행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류경운의 점수가 400점이거든요. 그래서 참여값이 true라고 나오고 그 참값을 뭘로? 여행 상품권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라 보시면 돼요. 확인?
이게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게 결과, 답이 나오는 거. 여행 상품권 나오는 거 보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점에다 마우스 올리고 초록 검정 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400점이 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분발로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하면 행의 번호가 하나씩 연속되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28 분발 나오는 거 한번 봐볼까요? 28 한번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if 가로 열고 18 18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400 그리고 쌍따옴표 여행상품권 인수 구분할 때 콤마 찍는다 그랬죠? 콤마 분발 쌍따옴표 안쪽에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안 쳐놨으면 우린 뭘 해야 돼? 얘를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요걸 지우고 얘를 데이터만 바꾸는 거야. 얘는 놔두고. 우리 한번 해볼까? 류경훈이 점수가 400점이 아니고 380점이었다. 400점에다 클릭하고 380 쓰고 엔터. 그럼 분발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분발로 바뀌었죠? 네. 처음에다 정확히 올리셔야 돼요.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하자 그랬어요. 처음에다 정확히 올리고 검정색 십자가로 바뀌면 그때 드래그. 멜로디 넓히고 여기다 놓고 써주실. 선생님 자동 채우기 했는데 여기 선 없는 분들은 열이 좁아서 그래요.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넓혀주세요. 됐나요? 자, 우리 함수 하나 더 배웁시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어렵죠? 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함수들 중에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랭크 EQ. 랭크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순위죠.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얘도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조금 복잡스러워요.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숫자의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내림차순인지, 순위를 구하는 방법이 내림차순인지 또는 오름차순인지. 자, 이때 이제 이 범위는요,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범위도 아니고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이, 글씨 크기가 작아서 이랬구나.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 저희 순위를 내가 구한다라고, 나의 순위, 내 등수를 알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순위를 구하려면 내 점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수가 숫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내 점수. 그리고 범위는 내 점수만 알아야 돼? 내 등수를 알려면 다른 사람들 등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범위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점수는 범위.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큰 점수가 1등.
시험 점수, 자격증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거는 큰 수가 1등이죠. 이때 큰 수가 1등.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하고요. 작은 수가 1등인 경우도 있어. 달리기, 뭐 수영. 얘네들은 초수가 짧을수록 2등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오름을 씁니다. 자, 그리고 큰 수가 1등의 경우에는 0이고요. 작은 수가 1등의 경우에는 1이에요. 뒤에 이제 내가 내림차순의 순위를 구하겠다 그러면 뒤에다 입력하는 내림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0을 쓰고요. 큰 수가 1등일 때는 여기에다 1을 쓴다. 네, 그것도 규칙이에요. 0을 쓰면 내림차순으로 구하고 1을 쓰면 오름차순으로 구하고.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랭크 EQ를 가지고 순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원래 옛날에는 랭크라는 함수만 있었는데 지금은 랭크 EQ랑 랭크 AVG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제 AVG가 무슨 뜻이냐면 평균이란 뜻이에요. 에버리지가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EQ일 경우에는 같은 값의 등수가 나오면 그냥 위에 걸로 넣어줘요. 아, 아래 걸로인가? 위에 건가? 근데 AVG로 하면 중간값으로 해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EQ 또는 AVG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F5에다가 클릭하고 RA 써줄게요. 자, 그러면 랭크 EQ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랭크 AVG도 위에 바로 있죠? 참고로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이 랭크 EQ를 더블 클릭해 줄게요. 네? R 위에 있어요. 위에 숫자 4 아래. 숫자 위에 4 아래. A A는 미음. 랭크 EQ 앞에 보면서 요거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랭크 EQ가. 그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넘버.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숫자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F5에는 류경환님의 점수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점수, 나이 점수는 C5에 써져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C5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대상 범위, 루프. 류경우님의 등수를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점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데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거. 내 점수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C5에서 C13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F4 한번 눌러주세요. 키보드에서 F4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키보드에서 F4 다 누르셨어요? 그러면 요 루프에 들어가 있는 범위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요? 자, 이 류경우님의 점수만 우리가 류경우님의 점수만 등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순위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들이 바뀌면 등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 대상들이 고정이 되게 바뀌지 않게 이렇게 절대 참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더 부분에 클릭하고 0 써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몇이 나와요? 4위라고 나오죠? 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검정 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지금 보면 1등, 2등, 3등, 4등이잖아요. 5등이 없어요. 지금 그냥 위에 순서로 가는 거 보이죠? 같은 점들아? 이렇게 되는 게 EQ. 그냥 위에 순서로 그리고 등수 빼버리는 거. 만약에 AVG로 했다면 이거 평균값 내서 해버립니다. 아마 4에 점수 들어가니까 해볼까? 이렇게 4.5등 나오죠? 이렇게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AVG. 자, 어쨌든 이렇게 등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쉬는 시간 좀